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불효자 정훈입니다. 다들 평안하신지 엿줍는 것조차 지금 제 입장에서는 사치스럽게 느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고향에 내려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로 말씀드리면 어머니는 우실 테고 아버지는 사내 자식이 칠칠 맞게 또 아프냐고 호통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로 대신합니다. 지금 제 몰골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거든요. 단순한 피부병인 줄 알았습니다. 온몸에 검붉은 반점이 피어오르고 손톱이 빠지고 밤마다 고열에 시달리며 헛것을 봅니다. 서울의 이 좁고 축축한 고시원방에서 혼자 앓다 보니 문득 고향집의 그 넓은 대청마루가 그립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못 내려가는 진짜 이유는 이 병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이 병조차도 그날 이후로 생긴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지난 추석 제가 차례를 지내다가 기절했던 날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적어내려가는 이야기들이 아버지께는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설에는 상을 차리지 말아주세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우리 집 제사는 좀 유별났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집들은 조상님 들어오시라고 현관문을 조금 열어두거나 하는데 아버지는 항상 대문부터 현관 방문까지 걸쇠를 이중으로 잠그셨죠. 조상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무언가가 밖으로 못 나가게 가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음식. 어머니는 항상 제사상에 올릴 고기를 덜 익히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산적이나 수육이나 겉만 살짝 익히고 속은 핏기가 뚝뚝 떨어지는 상태로 그대로 올리셨죠. 제가 어머니 이거 덜 익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어르신들 입맛이 원래 그러시다 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그게 우리 집안만의 독특한 가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냄새를 맡고 나서부터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추석 차례상 앞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그리고 작은아버지까지 셋이서 절을 올렸죠. 술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모두가 엎드려 유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보통은 향냄새가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아주 역한 냄새가 났던 것 같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며칠 방치된 들짐승의 내장이 썩어가는 냄새. 그리고 비릿하고 끈적한 피냄새. 그 냄새가 병풍 뒤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나와 제 코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숨죽이고 있는데 저만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상님이 오셔서 향을 흠양하시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무언가가 정말 실제로 음식을 씹어먹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개걸스럽게
뼈째로 씹어 삼키는 소리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강조하셨죠. 유식 시간에는 절대 고개를 들지 말라. 눈 마주치면 큰일 난다. 저는 그게 단순한 예의범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 씹는 소리가 너무 크고 짐승의 숨소리 같은 그르렁 소리가 귓가에 들려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실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엎드린 채로 고개만 살짝 들어 병풍 쪽으로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오시는 그분들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본 건 병풍 위로 솟아오른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천장에 닿을 만큼 키가 큰 그것은 허리가 기이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옷을 입고는 있었지만 옷소매 밖으로 나온 손은 손이 아니라 갈고리 같은 발톱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이 제사상 위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두꺼비나 짐승처럼 상 위에 올라앉아서 양손으로 덜 익은 산적꼬치를 움켜쥐고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입에 넣고 씹는데 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입이 가슴팍까지 찢어져서 씹을 때마다 목구멍 안쪽에 붉은 살점이 훤히 다 보였습니다. 제가 공포에 질려 숨을 멈춘 그 순간 그것이 씹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엎드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없더군요. 눈구멍에 있어야 할 자리에 시커먼 곰팡이 같은 게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저를 보고 웃고 있다는 걸요. 잘 갔네. 그것이 제 머릿속에 직접 속삭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에 물고 있던 고기 조각을 제 쪽으로 툭 뱉더군요. 그 축축한 고기 조각이 제 손등에 떨어졌을 때 저는 아마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빈혈로 쓰러진 줄 아셨겠지만 아니요. 저는 낙인이 찍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고기가 닿았던 손등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검은 반점이 퍼져나갔습니다.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모른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성 피부염이랐는데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부터 밤마다 꿈을 꿉니다. 그 병풍 뒤에 있던 놈이 제 고시원 방문을 긁는 꿈이요. 배고파. 고기 좀 줘. 좀 덜 익은 걸로. 그 목소리가 밤새도록 환청처럼 들립니다. 무서워서 족보를 뒤져봤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위까지. 아버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집안 남자들 대대로 50을 못 넘기고 요절하셨다는 걸요. 병사, 객사, 급사. 유일하게 장수하신 분이 증조부님이신데 그분은 무당이셨다는 기록이 있더군요. 이건 그냥 제 추측이지만 우리 집안은 대대로 무언가와 계약을 한 게 아닐까요? 부귀영화를 대가로 그 짐승 같은 귀신들을 조상신으로 모시기로 한 어떤 계약 말입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핏물 뚝뚝 떨어지는 고기들,
그거 조상님 드시라고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놈들 배 채워주고 우리 가족 잡아먹지 말라고 그렇게 바치는 뇌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봐버렸으니까 계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놈들 이제 제사 음식으로는 만족 못하는 것 같아요. 산 사람의 생기를 원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제 몸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거울을 보면 제 눈동자가 점점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검은 자위가 커지더니 이제는 흰자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가 고픕니다. 밥이나 라면을 먹으면 토할 것 같아요. 너무 역겨워요. 어제는 저도 모르게 냉장고 안에 있던 생 닭가슴살을 뜯어 먹었습니다. 비린내가 나는데 그게 너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생고기의 그 살점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번 설에는 상을 차리지 마세요.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마세요. 병풍도 치워버리고 향도 피우지 마세요. 그놈들이 들어오게 길을 더 주면 안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제 말을 무시하고 또 제사를 지내신다면 더 이상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고향에 내려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려가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명절마다 해주시는 그 덜 익은 산적이 미치도록 먹고 싶습니다. 사실은 산적보다 따뜻한 피가 흐르는 다른 고기가 먹고 싶어 정말 미치겠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와중에도 제 손톱이 빠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 검고 딱딱한 발톱 같은 것들이 뭔지도 모를 것들이 자라나고 있다고요. 아버지, 저 무서워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안에서 무언가 자꾸 꿈틀거립니다.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남길게요. 만약 설날 밤에 누군가 현관문을 미친 듯이 긁어대며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그게 제 목소리라고 해도 절대 열어주지 마세요. 아버지, 저 내려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귀를 막고 문을 걸어 잠그세요. 그건 효도하러 온 아들놈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살점을 탐하는 식사하러 온 놈일 테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절대 이번엔 제사 지내지 마세요. 정말 맛있겠다.